첫 번째 주전부리 돌아온 7만전자. 증권사에서는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무려 9만 5천 원을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외국계 CT에서는 11만 원, 13만 원? 그 정도 부른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6개월 주가 추이 보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그래도 좀 고개를 들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얼마만큼 될 거냐, 여기에 좀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사야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다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거의 지지부진하다가 9월에는 1조 1천억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가격, 디램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HBM 잘 팔리고 삼성전자 턴어라운드가 조금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OX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상승하는 확률 매우 긍정적이다. O. 아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 나왔을 때가 항상 지지부진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9만 5천 원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이주연 대표님부터. 동의 못해요. 9만 5천 원까지는 아니고 12만 원에 동의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지금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10만 원은 일단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큰 사이클의 하단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이미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이클 바닥 이후 상승을 줬던 그 시세, 그 흐름대로 이번에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1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긍정적인 추정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다 확인하고 사전이 늦고 그렇다고 지금 그 전에 사전이 확인되지 않은 거에 또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3분기, 4분기 뭐 영업이익 뭐 지나서 2조, 4조 이렇게 넘게 보는 턴어라운드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꽤 있던데 동의하시는지? 그래서 좀 빠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떨어질 때마다 사놓으시면 예. 저기 뭐 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사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해서 정말 단순하게 해서 예. 우리 지금 반도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인가? 예.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성장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반도체는 성장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내려올 때 사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 땅을 사놨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면 20만 원도 갈 거예요. 평당 7만 원이죠. 그렇죠. 7만 원. 평당 7만 원이면 싸다. 평당 7만 원. 평당 7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사놔야지. 시골 땅도 없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지금 뭐 시장이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 많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서 정말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두시고 그냥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 안 사실 거잖아요. 저는 안 사죠. 뭡니까? 여러분들 사 두시고 저는 안 사죠 이러면 괴리가 있잖아요. 사고 싶지만 저는 엔비디아를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단에서 굳이 분산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왜 국내 주식 안 사냐? 300조, 400조짜리 수익률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20, 30%씩 오를 수 있는 것들을 공략하다 보니까 안 사는 것뿐이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괜찮은 네.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삼성전자 결국은 뭐 좋기는 좋은데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다른 매력적인 게 더 많다라는 상대적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로만 봤을 때 이 전체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매력도가 0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입니까?
0부터 10까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진짜 이거는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최고다라고 네네. 하면은 뭐 0부터 10에서 뭐 9.5점 줄 수 있고 네. 한미 반도체도 뭐 특정 부분을 얘가 뭐 열심히 뭐 세계적인 기술로 하고 있으니까 얘도 한 8점 줄 수 있을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따져봤을 네. 때 좀 삼성전자 뭐 7, 8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점에서 8점 사이. 네,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뭐 수익률만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가 좀 막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외인들이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조 2천억을 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급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은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 한 20%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걸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 팔리면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그쵸. 이 HBM 관련해서 테슬라의 그 도조 도지는 코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도조입니다, 도조. 왜 그 도조 약간 그쪽으로 이제 돌림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도조에도 HBM 쓴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인공지능 칩을 뭐 GPU 엔비디아 거 안 써. 우리 거 자체적으로 할 거야. 뭐 애플에서 우리 거 자체적으로 할 거야. 어찌 되었던 메모리 칩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들어가니까. 거고 그게 HBM 단은 들어간다는 거고 특히 또 자율주행이 단계가 지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대폭의 메모리 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HBM이 자동차 전장에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미래를 생각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글로벌 1위 업체 맞잖아요. 기술력 아직 1위입니다. 뭐 추세도 상승이고. 알겠습니다. 네, 8점. 흑사자님께서 일론 머스크가 도를 좋아하나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시려나? 도조, 도지. 알겠습니다. 그럼 좀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서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앞에서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네. 때문에 수급만 하나 보겠습니다. 수급. 네.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난 9만 원대 갈 때부터 외국인들은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네. 다 팔았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산 거죠. 그렇죠.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기관이 그러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비워졌던 거 들어와야 되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만큼 샀는데 예전에 비해서 나왔었을 때 반도체 업황의 상단부까지 갔을 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예. 더 사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끌어왔을 때는 어떤 변화가 될까? 근데 그게 지금 징조가 나옵니다. 일봉인데요.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사서 위쪽으로 가서 지금 계속 살려고 하는 분위기. 기관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하지만 저도 안 삽니다. 네. 안 사고 차라리 예. 이걸 삽니다. 뭐예요? SK하이닉스요.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의 또 그 구조만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지럽긴 한데 예. 외국인들이 끌고 가면서 거의 비슷한 구조가 월봉상에서 나오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수익률은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만 매력이 높은 겁니까? 아니죠. 미리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더 거기서 제 숟가락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뭐 둘이 짰네 이런 얘기 하실까 봐. 근데 하이닉스는 네. 사실 HBM의 기대감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된 거는 알겠지만 네. 삼성전자는 턴어라운드가 또 그래도 빨리 된다라는 측면이 뭐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적자폭이 너무 깊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HBM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 속도가 삼성전자보다 늦지 않을까? 플러스 삼성전자가 뭐 저기 미국에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랑
턴키로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 거 뺏어오는 거고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앞으로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매기가 좀 더 쏠리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일부러 막 꽈서 질문을 하시네요. 예,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저는 뭐 여러 의견을 네, 드린 거니까.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물량을 빼들어왔으니까 SK하이닉스의 악재가 아니고요. 예. SK하이닉스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대로 나가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삼성전자한테 턴키로 어. 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커지다 보니까 지금 급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퍼를 주는 삼성전자가 고마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맞게 되면은 알파가 더 커지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HBM 관련된 실적 올해 잘 안 잡힐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쿨 테스트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빨라봐야 올해 한 11월, 12월 때쯤부터 실적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작해서 지금부터 막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든요. 웨이퍼의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예. 들어가서 해결해서 패키징하고 나올 때까지 그냥 오늘 들어가면 내일 딱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실적 잡히는 쪽은 본격적으로 내년입니다. 그 사이에 수혜를 누리는 쪽은 아마 3분기 때 예.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깜짝스럽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적자 줄이는지 많은지 하는데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시죠. 네. 그때 가서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숫자가 찍히는 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좀 하시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뭐 삼성전자를 안 사신다고 하니까 뭐 대안책으로 SK 하이닉스 주셨긴 하지만 조금 더 탄력도가 있는 소부장 쪽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하나씩만 듣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프로텍? 프로텍? 저는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예. 항상 보는 종목만 보기 때문에 프로텍이 뭐 지속적으로 이 HBM 단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의 이 뭐 실적이 잘 나오거나 할 예. 때 실적이 항상 같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 같이 좋아지겠지만 이 프로텍이 좀 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괜찮은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텍이 그때 한참 이제 8월 달, 9월 달쯤에 이제 이슈될 때 53,900원까지 올랐다가 네네. 지금은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좀 쉬면서 48,000원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네. 요거는 주가의 탄력도가 좀 어느 정도 한 번 지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다림인 건지. 일단은 뭐 시세 나오고 밑에서 돌리는 반등 시세도 일단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기간 조정을 거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저점 잡아줬던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 요 밴드대에서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기간 조정 제 생각에는 뭐 길면 한 2달 그 정도 안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그 전에 지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예. 삼성전자 그 전에 움직일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또 다 같이 반도체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죠? 2020년, 2021년, 22년 영업이익이 154억, 500억, 600억까지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네요. 9억, 60억, 170억 이렇게 돼가지고 네.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비용이? 그게 엠코랑 협업하던 부분들이 아하.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잠정 중단하고 새롭게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정비 작업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인돼서 LAB라고 하는 레이저 어태치 본딩 장비가 예. 이것도 일단 일본으로도 갑니다. 일본으로도 네, 일본으로 가는데? 가기. 네, 이거는 뭐 그런 쪽 기사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봐야 돼요? 예, 예. 그렇기 길어질까 봐?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나 나오게 되면은 아마 4분기부터 좋아질 겁니다. 4분기부터 네.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이전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오고는 네, 있지만 네.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프로텍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는 뭐 전고점 전고점 정도, 뚫고? 예, 한 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밴드 사이에서 분할 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한 6만 원 정도에서 막혔네요. 근데 6만 원 좀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이게 같다. 한 10년 동안 이 종목을 매매를 해 왔었거든요. 예. 꾸준하게 우상향이에요. 긴 그림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예,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은 친구다. 네. 민수 대표님은요? 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네, 오늘 좀 억울합니다 이 회사는.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예. 지금 들어가는 장비 쪽에서 이제 그루빙 장비라고 있거든요. 합 커팅하는 장비가 후공정 패키지 쪽에 들어가는데 예. 삼성전자에 이어서 TSMC도 들어간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오늘 막 달리다가 HBM 단 종목들 미국이 중국으로 후공정 패키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들어가는 장비들 일단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거기 딱 나오니까 예. 그때부터 쫙 빠졌거든요. 그거랑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쪽의 뉘앙스인데 그냥 때리고 싶어서 안 달랐던 이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지금 모르면 하나씩 둘씩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오테크닉스. 네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 쪽에서는 계속 자리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고점 넘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2조 넘어서 개인적으로 한 3조 가도 된다라고 한미반도체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산 대충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목표가는. 네, 그 정도 보시고 만약에 손절가를 찾게 되면은 13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추세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3만 원? 네. 15만 2천 원 아니에요, 오늘 종가가? 네. 그렇죠. 네.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네. 맞죠? 네. 예. 요거 근데 제일 궁금하면서도 제일 의미 없을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프로텍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그동안 언급되어 왔었던 것들 지금 살짝 쉬는 움직임이잖아요. 요거 추석 지나고 한 10월 뭐 단풍이 들면 요 종목들 다시 한번 날아갈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지. 10월? 저는 반도체 섹터가 주도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0월, 11월, 12월을. 그러니까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월요일부터 기존 테마주들 죽어가면서 오늘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상승 종목들 지수를 방어해줬던 종목들 보면 대형주들 단이 쫙 움직여줬거든요. 예. 일단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요. 그러면서 요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놓은 반도체 섹터가 일단 먼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소부장 쪽도 항상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단풍 들 때 좀 움직일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 대표님은요? 10월 달 뭐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아마 10월 달부터는 약간 대형주 장세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형주가 움직일 때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보는 소부장 쪽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던 그리고 또 소외받았던 자동차 부품주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때가 본 게임이 아닐까. 예. 본 게임을 위해서 준비하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은 진짜 테마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단풍이 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리고 대형주가 좀 힘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두 분은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